택시 월급제 그리고 산학금 폐지, 과연 택시업계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이양덕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정부와 여당이 지금 택시 월급제 그리고 산학금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택시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국회나 정부, 언론 등에서 이제 말씀들 하고 계시는 부분들 좀 정확한 팩트를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현재 택시 월급제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고요. 예를 들어 서울을 이제 비롯한 대도시 임금 체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기본급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어떤 각종 수당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고정급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운송수익금 기준액, 이제 흔히 말하는 산학금입니다. 산학금은 이제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자의 추가 수입으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그런 구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서울의 택시 근로자 평균 월급이 217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월급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마치 이제 아직까지 월급제가 시행이 안 돼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월급의 수준이 열악하고 이제 처우 개선이 필요한 거는 맞죠. 근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좀 오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좀 바로잡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택시 월급제에 대해서 택시 업계에서 나오는 반응, 일단 현실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로도 들립니다. 그런데 네. 이번 이야기가 나온 택시 완전 월급제, 완전히 앞에 네. 들어갑니다. 완전 월급제, 기존에도 도입된 제도였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 잘하신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정부 여당에서 완전 월급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분명히 택시 업종의 특성상 이제 기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일을 많이 해서 추가 수입을 많이 올리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이제 적은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 현실인데 똑같이 250만 원 이상 월급이 지급되도록 하겠다? 이건 지금 완전히 사회주의식 접근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싶고요. 네. 그럼 택시와 비슷한 다른 열악한 그런 업종들 근로 개선 요구가 있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건가? 저는 이건 현실을 너무나도 모르고 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법안 발의를 통해 기사분들을 달래보겠다. 다른 언론을 통해서 좀 인지하시겠지만은 이거는 일부 강성 노조를 제외하고는 이제 노조단체 현장의 근로자까지 네.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월급제가 적용이 되면은 지금 택시업계에서는 어떤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까? 부작용 같은 게 어떤 부분이 예. 나타날지 현재 궁금하거든요. 택시 회사의 원가를 분석해 보면요, 네. 적자 기업은 차제로 하고 매출 대비 매출 원가가 거의 95% 이상입니다. 이제 매출 원가를 좀 분석해 보면은 인건비가 한 50%고 유류비가 한 15%, 기타 복리후생비, 차량불 사고 보상비를 해서 한 30%.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건 노와 사를 떠나서 산업 자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지 누가 많이 가져가고 적게 가져가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파이는 일정한데 그 파이를 넓혀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막혀 있고 답이 없다는 거죠. 예. 네. 자, 지금 오는 20일이죠. 대규모 집회, 택시업계에서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로선 어떠십니까? 그대로 강행할 계획이십니까? 예, 정부에서 몇 달 전에 지금 만드는 안을 가지고 카풀 시장을 개방해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 딜을 하자는 건데 이거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택시 네. 정상화 방안과 카풀 시장 개방은 전혀 별개일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택시 정상화 방안을 두고 아주 역대 최고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업계에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네. 이 카풀 시장이 개방되면은 택시업 자체가 소멸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서 한 2달 전에 만든 그런 안의 변화도 없고 해서 저희는 1, 2차에 걸쳐 3차 지금 현재 저희들 말로서는 끝장 집회인데 한번 강력한 뜻을 좀 정부나 정부 여당에 좀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신 겁니까? 자가용의 불법 영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의 정상화 방안은 진작에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은 별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 카풀 시장과의 이렇게 자꾸 연결을 시켜서 이거 당근 한 2개를 주고 개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분명
정상화 방안과 갑불시장 개방은 별개의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별게 아니라고 얘기를 네네. 하는데 당정에서는 전면 월급제를 중재 아니라고 제시를 했고 동상이몽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마지막 질문 좀 다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조만간은 택시요금 인상이 거의 확정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여러 가지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택시요금 인상,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3,000에서 한 3,800원 기본 요금 이제 인상이 된다고 그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6개월간 이제 운송 수익금 기준액을 동결하고 인상분의 80% 이상을 기사분들 월급에 지금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서울연구원이 지난 10월 달이죠. 이제 서울 택시 요금 정책 공청회에서 발표한 바인데요. 현재 아까 제가 앞서 지금 현재 기사들 급여 수준이 한 217만 원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요금이 인상되면 한 285만 원 정도 인상 효과가 난다고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말한 250만 원 정도는 넘기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이마저도 사실은 많은 월급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300만 원 이상은 이제 되어야 처우개선 이상이 향상이 된다고 이제 느낄 것인데 문제는 이제 사업자의 이제 지불 능력이며 경영 상태입니다. 아까 사업자 입장에서도 소속 근로자들이 뭐 300만 원을 받고 400만 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 50% 이상 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정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은 당장의 이런 근시안적이고 땐지식 처방이 아니라 각종 규제로 이제 발전을 막아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 거며 당장 현실성 없는 사탕발림식의 산학금 폐지, 완전 월급제 이런 것 좀 말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사업자의 정확한 좀 현실을 파악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메꿀 것이라는 현실적인 대책안을 좀 내놓고 뭐 그래야 저희가 뭐 진정성을 느끼고 논의의 장에 좀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양덕 상무와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네.